네, 안녕하세요. 홍익인간 정재홍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홍미노트 9S입니다. 샤오미가 국내에 이렇게 자급제 모델을 몇 번 출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한국 테크놀로지가 총판을 맡으면서 좀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국내에 뭐 초도 물량 3만 대 정도 풀린다고 하는데 이미 2,000대 정도 사전 예약을 했는데 뭐 다 매진됐다고 하죠. 자급제 모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통신사 향으로도 제품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 혜택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언박싱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쓸만한 제품인지 같이 함께 보시죠. 여기는 유심핀이 있고 케이스가 들어있네요. 26만원짜리인데 케이스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얘는 이제 그레이 색상인데 인터스텔라 그레이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도 검은색이 들어있습니다. 충전기 어댑터와 선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2.5W 충전까지 가능한 고속 충전기인데 샤오미 홍미노트 9S가 18W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죠. 그래서 18W 고속 충전이 된다는 점 정말 간단하네요. 제품을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쭉 보면 색깔이 생각보다 이게 인터스텔라 그레이 색상인데 국내에는 이제 글레이셔 화이트랑 두 가지 색상이 나왔거든요.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둘 다 약간 광택이 나는 재질이면서 그렇게 아주 저렴한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화면은 6.67인치 디스플레이가 채용됐습니다. 갤럭시 S10 5G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 옆면에는 이제 지문 인식이 가능한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이죠. 음량 버튼이 있고 위쪽으로 가면 마이크와 이거는 이제 IR 블래스터라고 저기선 신호를 쏘는 건데 리모컨 기능을 쓸 때 사용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아래쪽은 이제 3.5mm 이어폰 단자가 있고 C타입, 여기도 마이크, 그 다음에 스피커가 하나 있습니다. 모노 스피커죠. 뒷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쿼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800만짜리 초광각 카메라, 그 다음에 500만 심도 카메라, 200만 접사 카메라가 있고 여기 이제 48메가픽셀이라고 해서 이제 4,800만 화소 카메라가 써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165mm, 가로폭은 76mm, 두께는 8.8mm 정도고 무게는 210g입니다. 꽤 무거운 편이죠. 저번에 살펴봤던 갤럭시 O1이나 갤럭시 A31 같은 경우에는 185g 정도였는데 얘는 210g 정도 나갑니다. 꽤 무거운 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모델들도 듀얼 나노심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심칩을 2개 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 있고 마이크로 SD카드도 512GB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외관을 다 살펴봤으니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꾹. 특이하게 지역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이 써 있네요. 북한이 써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미노트 시리즈를. 자, 드디어 켜졌습니다. 이제 홍미노트 9S는 이제 FHD 플러스급의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전면부에 이렇게 보시면 펀치홀 카메라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호 필름이 같이 붙여서 출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개봉한 바로 제품부터 필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약간 이게 어쩔 수 없이 20만 원대 스마트폰이어서 그런지 조금 조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펀치홀과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는 그 사이즈, 정확히 동그라미 안에 펀치홀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화이트 모델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자세히 보면 약간 좀 필름과 펀치홀이 약간 어긋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점은 좀 저렴한 모델이니까 감안하고 쓰셔야겠죠. 홍미노트 9S의 전면 카메라는 이제 1600만 화소짜리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시력 보호 모드라고 해서 블루라이트 필터도 이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최대한 약하게 해놓더라도 굉장히 좀 노랗게 뜨는 현상을 막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LCD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 그냥 쓰면 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쓸 수밖에 없지만 약간 노란 화면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한 스피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저는 되게 스피커를 굉장히 선명하게 들려주는 어떤 입체 사운드 효과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키면
청소를 하는 기능입니다. 약간 높은 음의 음량을 내보내면서 스피커를 청소를 하는 기능이었어요. 30초 정도 이렇게 지속하면 청소가 된다는데 실제로 청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먼지를 정도 털어내는 수준의 어떤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UI 자체는 조금 직관적이긴 한데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새 삼성도 이제 원 UI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세련되고 보기 좋아졌잖아요. 근데 샤오미의 UI는 아직까지 조금 그런 세련됐다는 느낌은 들지가 않고 약간 촌스럽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 보기에는 뭐 그렇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제 홍미노트 9S는 기본 통화 전화 기능에서는 통화 녹음이 안 돼요. 마치 아이폰처럼 통화 녹음하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한국에서 이런 기능을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봉한 제품 말고 글레이셔 화이트를 한 일주일 동안 써봤는데요. 써본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부터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성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홍미노트 9S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20G가 들어가 있습니다. 720G라고 하면 약간 갤럭시 A51 5G에 들어갔던 엑시노스 980보다는 조금 더 사양이 낮고 대신에 A31에 들어갔던 미디어텍의 헬리오 P65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벤치마크 점수를 보면은 싱글코어가 560점, 멀티코어가 1745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갤럭시 A31이 싱글코어가 300점대였으니까 그거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건데 제가 써보면서도 그렇게 많이 버벅거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본 성능 자체는 A31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3D 벤치마크에서 그래픽 점수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3D 벤치마크 슬링샷으로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3488점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한 3년 전에 출시됐었나요? 갤럭시 노트 8 정도 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 직접 게임을 한번 돌려볼까요? 카트라이더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픽 품질을 최고 수준인 고로 해놓고 고프레임의 고화질 모드에 조명 효과 모두 켜놨습니다. 게임 시작. 드리프트를 할 때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작동을 하고요. 어이어이어이. 노노노노노노노노. 어휴. 1등으로 골인 했네요. 제가 1등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만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그래픽을 돌린다고 하면 물론 이제 무리가 가겠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괜찮은 스마트폰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동영상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유튜브 화면을 이제 실행시킨 모습인데요. 확실히 이제 FHD 플러스까지밖에 해상도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도 1080p까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HDR이 적용이 돼 있어서 뭐 1080p의 HDR까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뭐 1440p까지는 당연히 나오지 않죠. 26만 원대, 29만 원대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스토리지 규격을 UFS 2.1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A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MC 5.1을 썼는데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속도가 한 3배 정도 높은 UFS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기본 사양에서도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앱을 실행시키거나 멀티 이렇게 태스킹을 할 때는 버벅거림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갤럭시 A51이나 A31이나 뭐 LG 벨벳과 마찬가지로 얘도 4800만 화소가 적용돼 있고 이미 센서는 삼성전자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GM2를 쓰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조도에서는 OIS가 없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찍을 때 약간 불리한데 쿼드 비능을 시켜서 픽셀 4개를 하나로 묶어 쓰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죠. 직접 찍어본 사진인데요. 4800만 화소 사진을 주간에 찍었을 때 훌륭한 사진이 나옵니다. 괜찮았어요. 대신에 이 스마트폰 자체가 성능이 플래그십 수준의 제품은 아니라서 바로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4800만 화소를 찍었을 때는 딱 찍고 나서 한 2, 3초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을 합니다. 저장하는 데까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화면을 확대를 했을 때 바로 그 원본 화질대로 보여주지는 않고 조금 기다려야 이제 제대로 된 화질이 다시 나옵니다. 한 30m 앞에서 차량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판이 꽤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장소에서 이제 1200만 화소로 한번 찍어봤는데요. 사진을 이제 그냥 보통으로 놓고 찍게 되면 1200만 화소로 나오게 됩니다. 얘는 대신에 확대가 4800만 화소보다 당연히 되지가 않고 그냥 스마트폰 상에서만을 볼 때는 크게 그렇게 뭐 다른 점은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게 이제 저는 샤오미의 홍미노트 9S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이 지점인데 20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갤럭시 A5G가 이제 57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 기능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슬로우 모션 이거는 짧은 동영상은 약간 GIF처럼 만드는 그런 음자를 만든 짧은 동영상인 것 같고 120도 정도가 지원되는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디지털 줌으로 최대 10배까지 확대를 해서 찍을 수가 있고요. 4800만 화소가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물 모드 있고 야간 모드가 또 있습니다. 파노라마 프로 그리고 사진에 들어가서 이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접사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화질 자체가 좋지는 않고 그냥 재밌는 기능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도 4K 촬영까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A31이 4K 촬영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4K 촬영이 돼요. 전기식 손떨림 방지 기능이 EIS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1080p에 6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는 이제 손떨방이 적용이 안 되는데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걸어가고 있는데 평지에서도 왼쪽을 보면 1080p에 30프레임으로 찍은 건데 걸어가고 똑같은 장소를 걸어가고 있음에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4K로 찍은 건데 4K는 30프레임까지 딱 지원을 합니다. 근데 화질 다 나쁘지 않고 이렇게 확대를 해봤을 때도 괜찮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준다고? 놀라운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야간에는 어떻게 저조도에서는 사진이 어떻게 찍힐까 궁금해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야간의 초광각 카메라는 비추입니다. 초광각으로 담는데 거의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찍으면 정말 그 어두운 만큼 더 어둡게 나옵니다. 대신에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게 되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같은 장소에서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초광각과 일반 카메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차피 4800만 화소로도 찍을 수 있는데 쿼드 빈이 되기 때문에 1200만 화소로 찍는 게 야간에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야간 모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참 큰 장점인데요. 1200만 화소 일반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약간 이 정도의 밝기인데 야간 모드로 찍게 되면 이렇게 밝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홍미노트 9S는 좀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쓰다가 이제 다음 플래그십, 예를 들어서 아이폰 12를 이제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 새 스마트폰을 쓰고 싶다. 근데 이제 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니 좀 저렴한 걸 쓰고 싶다 할 때 그 잠깐 텀에 지나가는 폰으로서 홍미노트 9S 한번 써보셔도 최고의 가성비를 한번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화면이 좀 안 좋다는 것 빼고는 카메라가 굉장히 우수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빠지는 게 그렇게 없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보급형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스마트폰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홍일링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